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끝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결별하는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그야말로 찰떡궁합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죠. 트럼프 우선 정치 자금을 머스크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정치 자금만 준 게 아닙니다. 머스크는 몸으로도 선거운동에 정말 진정성 있게 뛰었습니다. 특히 2024년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은 그야말로 펜실바니아 대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윙보토 중에 대명사인 펜실바니아에서의 접전이 치열했거든요. 펜실바니아에서 이기는 자가 결국 대선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바로 이 펜실바니아에 머스크는 가서 살았습니다. 펜실바니아에 유명한 대학이 하나 있잖아요. 펜실바니아 유니버시티라는 것입니다. 요게 사립대학인데요. 이 대학 우리 흔히 줄여서 유펜이라고 부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 대학이다. 보통 미국에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주리, 유니버시티 오브 미주리,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이렇게 U로 시작되는 회사는 대부분 공립, 즉 주립대학들입니다. 반드시 그러라는 법은 없는데 일반적인 패턴이 그래요. 저도 유니버시티 오브 계열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펜실바니아만은 다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인데 이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는 사립대학입니다. 이게 펜실바니아 주의 주립대학보다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 좋은 이름을 이제 가져가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주립대학이 사립보다는 좋아요. 미국 전체 평균으로 볼 때는. 우리도 국립대학이 상당히 좋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좋은 학교들은 다 사립이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학교들은 주립대학이지만 1등급 학교보다 더 높은 학교, 슈퍼 1등급은 모조리 사립대학입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 밖에도 코넬 이런 대학들이 콜롬비아 또 브라운 대학, 다츠머스 전부 다 사립대학이지 않습니까? 스탠포드 역시 사립이고요. 그래서 펜실바니아의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라고 하는 이 대학은 체육복에 자기들 과잠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놓냐면 not state university라고 써놨어요. 우리 주립대학 아니야. 그 얘기는 우리는 슈퍼 인류학교야 라고 자랑하는 거죠. 실제로 펜실바니아 유펜 대학은 유펜이라는 이름이죠. 그 닉네임이고요. 정식 이름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인데 지금 미국 최고의 세계 최고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8대 명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당당히 자기 이름을 올리고 있죠. 유펜이 아이비리그의 핵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많은 학교인데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그 학교 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젊은 시절을 거기서 보냈죠. 그 전에 원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원래는 사우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사우스 아프리카 출신 남아공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남아공에서 군대 안 가려고 군 기피를 하려고 어머니가 살고 있던 캐나다로 와서 캐나다 국적을 얻고 거기서 대학을 다니다가 미국으로 들어와서 편입을 했는데 미국에 처음 들어올 때 바로 펜실바니아 주로 들어왔거든요. 이 펜실바니아 주는 미국이 헌법을 만든 곳이고 최초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고 사실 미국의 본고장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인구도 많고요. 이 펜실바니아 주는 동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뉴욕이 있고 거기서 남서로 쭉 내려오면 워싱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과 뉴욕을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 수도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요, 자기 선거운동에 와가지고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 서명을 해주면 그 사람들에게 추첨을 해서 수십억씩 주는 이런 프로젝트까지도 연출을 했습니다. 이게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다 했는데 법원에서 무혐의 처벌을 받았죠.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머스크는 자기가 교도소 갈 생각도 하고 목숨 걸고 엄청난 금액을 냈다. 그만큼 뜨겁게 뛰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뛴 이유는, 아니 머스크가 트럼프를 위해서 이렇게 뛴 이유는 머스크가 생각할 때 트럼프가 미국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감세라는 세금을 깎자라는 정책에서는 서로 찰떡궁합으로 궁합이 맞았습니다. 미국의 보수의 핵심은 세금을 깎는 겁니다. 세금을 깎아야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그럼 국민들은 세금을 적게 내니까 여유가 생기면 그러면 생활도 윤택해질 것이고, 그걸 또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 경제도 발전한다. 이게 그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정책이고, 미국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많이 쓰겠다는 것이 민주당, 세금을 적게 걷어서 적게 쓰고 대신에 그 돈을 민간에 돌려줘서 그 민간이 알아서 쓰도록 해서 시장 경제를 이루겠다. 이것이 바로 공화당의 보수 정책이지 않습니까? 세금 깎자는데 둘이가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자마자 백악관에 다치라는 부서,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이 부서의 수장으로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한 일이 정부 지출을 깎는 거예요. 정부 지출을 깎을 때 바로 머스크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쓸데없는 공무원들이 많고 공무원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안 한다. 더 줄일 수 있는데도. 그래서 공무원 대폭 삭감의 총대를 머스크가 메고 다치에서 엄청난 일을 벌여왔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많은 공무원들을 잘랐습니다. 공무원 자를 이유는 뭐냐? 정부의 지출 예산을 줄이자. 공무원한테 나가는 인건비를 줄이자. 또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원한테 나가는 인건비를 줄이면 결국은 국민들한테 세금을 덜 거둘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머스크의 목표는 감세가 신앙이었단 말이죠. 이것은 트럼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세법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통과하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2026년도 예산안, 이게 2025년 10월 1일부터 실제로 집행할 건데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하원은 통과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법을 이제 트럼프는 일단 여러 가지 수단, 윽박 지르기도 하고 당근 정책도 쓰고 채찍도 쓰고 해서 일단 하원은 통과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 하원 통과 법에 대해서 트럼프가 스스로 자평하기를 one great big beautiful budget,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걸 줄여서 beautiful budget, 이게 하나의 사실 프레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아름다운 예산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 트럼프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주 작심을 하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야? 엉터리 아니야. 뭐가 아름다는 것이야? 나는 결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disappointing하다. 실망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철수 의원의 얘기대로 실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기자회견 중에 한마디 했다 그러면 실수로라도 얘기했다니까 나중에 트럼프를 만났을 때 자기하고 동지인데 트럼프에 대해서 실망한다 해놨으니 나중에 가서 자기가 말을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런 사정을 생각을 하고 트럼프가 일부러 못을 박은 듯 합니다. 원래 이 말은 트럼프의 예산안 실망입니다 한 그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CBS TV의 모닝벨에서 했단 말이죠. CBS의 한 프로그램에서 했는데 이게 6월 달에 방영될 거예요.
녹화 방송인 거죠. 아직 방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것을 가져와가지고 이 대목을 가져와서 자기가 그 녹화 방송을 다른 카메라로 녹화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SNS를 통해서 미리 올린 거예요. 곧 CBS에 6월달 중에 나간다고 그래요. 6월달 중에 나갈 방송에 내가 이런 얘기 했는데 내가 먼저 올린다 하면서 이거 실수라는 얘기 아니야? 정말로 내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트럼프 실망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조금씩 깨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 그 트럼프 일을 하고 있는 같은 동업자가 실망이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것은 대단한 도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케미가 상당히 금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요즘 테슬라 주가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머스크가 이 출범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다치 수장으로 출범을 한 이후에요. 약 10% 정도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좀 심기가 불편하죠. 투자자들은 계속 돌아오라. 그러는데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워낙 크게 떨어지자 이제는 내가 24시간 테슬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SNS로 올리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떠날 때도 깨끗하게 떠나고 관계가 좋게 끝나야 나중에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럼프 신세질 일이 앞으로 좀 더 있지 않겠습니까? 테슬라에 만들어내는 자율차 승인을 받는다든지 또는 스페이스 X 나사로부터 예산을 따낸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역시 이 머스크는 자기 얘기를 감추지 못하는. 자, 그러면 머스크는 왜 트럼프 예산에서 실망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가? 그 대목을 좀 뚫어볼 필요가 있죠. 분명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은 좀 깎았어요. 감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세는 조금 하고 재정 지출을 더 늘렸다는 겁니다. 세금을 깎아주려면 지출을 줄여야 그래야 궁극적으로 세금을 깎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세금은 깎고 지출은 더 늘렸다. 그게 실망이라는 거죠. 그럼 세금은 깎고 들어오는 세수는 깎고 나가는 돈은 더 늘렸다. 그 결과는 뭡니까? 정부 적자, 재정 적자라고 하는 정부 적자가 확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미국 의회 예산처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하원에서 통과된 트럼프 예산안대로 간다. 이러면 이게 앞으로 4, 5년 후인 2030년에 미국 연방정부의 연간 재정 적자가 5조 달러가 더 늘어난다. 현재도 지금 2조 달러 정도, 연간 2조 달러 정도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4, 5년 후는 트럼프 임기 다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고민할 문제는 아닌지는 몰라도 그 후임자는 재정 적자 2억 달러와 싸우는 게 아니라 3억이 더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3조 달러와 싸워야 되는 거죠. 모두 5조 달러의 재정 적자와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의기투합을 해서 같이 일하기로 한 것은 감세하기로 했는데 감세를 그냥 앞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재정 적자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실망스럽다고 한 것이고 아마도 이제 트럼프는 더 이상 그 머스크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내 결별할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현재 워싱턴의 분위기나 또 테슬라의 분위기로 봐서 계속해서 워싱턴에 남아있으면 테슬라는 그야말로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머스크도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도 빨리 이 트럼프 머스크의 케미가 깨어지는 것은 아닌가. 깨어지고 난 이후에 테슬라와 또 테슬라의 계열 회사들 스페이스 X라든지 또 그 트위터 X
이런 회사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하나의 변곡점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와 머스크의 케미의 결별이냐를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동향 구독자님들에게 계속해서 동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